네,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올랐는데 사실 개장 초반에 시장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죠.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증시 상황이 경제 지표, 그중에서도 이제 내구재 수주가 당초 예상했던 건 전월 대비 0.1% 증가할 걸로 봤는데 0.7% 증가해서 경제 지표 좋으면 국제유가 올라가고 채권금리 올라가고 또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 빠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있긴 했거든요. 근데 시장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금리라든가 뭐 국제유가 이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는 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렇게 물가가 높은데 지금 당장은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상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 뭐 경기 침체를 걱정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뭐 벌써부터 시장이 이 정도 가지고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사실 내구재라는 게 그러니까 자주 구매하지 않는 소비재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가전제품, 가구, 스포츠용품 뭐 이거 오늘 샀으니까 내일도 사야지 이런 품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구매할 필요가 없는 품목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수주가 무난하다라는 거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세게 잘 나오면은 물가를 자극할 만한데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세게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침체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 경제는 괜찮구나. 그럼 뭐 주식시장을 빠질 정도 재료는 아니네. 이렇게 해석이 돼서 미증시가 빠지긴 했지만 우리 시장에 부담을 주는 그런 재료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라든가 미국의 채권금리가 올라간 거는 좀 신경 쓰이긴 하죠. 근데 다만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115달러 밑에서는 좀 공포감이 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115달러를 건드리고 그거 넘어가게 되면 이것 때문에 또다시 이제 금리 올라가고 또 이제 긴축 이야기 나오고 할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111달러 정도라면 조금 눈치 볼 정도 상황이긴 해도 시장이 뭐 결정적으로 공포감에 빠질 정도의 위치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11달러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동기가 됐든 갑자기 115를 넘어가게 되면 지수가 조금 더 부담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제유가는 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왔던 주요 뉴스들 살펴보면 우선 오늘 그 중국발 재료가 주식시장에 일정 수준 영향을 줬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징하고 상하이에 이제 4개월 만에 코로나 확진자 제로를 기록했다라는 보도가 블룸버그에서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사실상 이제 다시 봉쇄로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되게 낮은 거잖아요. 경제 활성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고 이제 봉쇄가 완전히 풀린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하반기까지 해서 5.5%를 달성해야 되는데 상반기 4% 들뚱말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무식하게 경기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 어필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찜찜한 건 이제 국제유가를 자극할 만한 뉴스가 오늘 뭐 에콰도르하고 리비아의 정세 문제라든가 또 마크롱이 사우디가 별로 증산 여력 없는 것 같다. 이러면 사우디를 바이든이 갈 텐데 가서 별로 얘기해도 증산이 안 될 거다라는 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잘못해서 이제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트리거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거는 좀 경계할 만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한 노이즈 이런 것들이 좀 부담되긴 했지만 하도 노이즈가 그동안 많이 나와서 지금은 오히려 이런 노이즈를 매수로 활용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주목해 볼 만한 거는 두 개.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거의 이제는 좀 코로나 상황을 이제 뭐 걱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걸로 내려왔다라는 것과 이건 긍정적인 거. 반대로 나쁜 거는 이게 이제 국제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지 이제 국제유가가 오늘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110달러 밑으로 다시 내려가게 된다면 주식시장이 좀 탄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이 두 뉴스는 계속해서 좀 중요하니까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도 팔았는데 올라갔죠. 절대적으로 매도 규모가 많지 않았고 그리고 개인들이 최근에 이제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현금으로 물량을 받아냈기 때문에 지수가 안 빠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종목군들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스닥, 코스피 다 합쳐서 보면 2차 전지, 다음에 인터넷주, 네이버가 들어가 있죠. 카카오 네이버, 그 다음에 삼성전자, 현대차, 전차군단하고 그러니까 2차 전지주하고 인터넷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수 영향력이 큰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좋으려면 매수 규모까지 좀 늘려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좀 간당간당합니다. 그래서 그 내일 이후 이제 지금
6월 29일부터는 하반기 포트폴리오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편입하는 종목들이 쏙쏙 나올 텐데 좀 외국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좀 매수를 늘려줄지 아마 그 수요일 이후가 수급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 이외 이슈를 보면 2분기에 그리고 상반기 포트폴리오의 매도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팔아야 이제 인출이 되는 거니까 내일부터는 팔면 7월에 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결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 수익률을 확정은 다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수익 확정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평가익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부터 편입하는 거는 하반기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에 좀 미묘한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군들의 어떤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아마 이제 곧 잠정 실적이 나오게 될 텐데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그동안은 좀 선제적으로 많이 빠졌잖아요. 네,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외국인 투자들이 모처럼 이틀 연속 매수가 잡혔는데 뭐 두 번째 매수는 15만 주라서 의미를 두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4월 21일 이후에 끊겼던 3일 연속 순매수가 진행이 된다라면 역시 또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6월 29일 이후부터 매수한다라는 건 더욱더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급 구도. 그 다음에 좀 불안한 거로는 국제유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5달러 아래에서는 좀 견딜만 한데 115달러 넘어가도 120달러 가면 그때 또 악재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국제유가의 추이 이것도 계속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는 뭐 건설, 화학, 종합상사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뭐 올라간 종목들은 내용이 괜찮았습니다. 어제 전차, 오늘은 이런 종목군들 이렇게 뭐 종목들의 어떤 구도는 되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로테이션 돌고 이제 일주일에 두어 번 정도씩 특징주로 전차 군단 들어오고 이런 구도가 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현재로서 뭐 시장이 나쁘진 않다. 근데 이제 다만 주후반에 또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지만 경계하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시장이 베어마켓 랠리가 추세가 바뀌었을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통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상반기 중에 이제 15% 이상 하락한 경우, 예, 그 나머지 6개월 동안 어떻게 됐나 이제 봤더니 이제 6번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까지 포함해서 이전 5번은 전부 다 하반기에 올랐대요. 그래서 이런 통계가 하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뭐냐면, 그러니까 1950년도 이후, 예, 그러니까 이제 분기에 15% 이상 이제 빠져버렸을 때 분기에 15% 이상 빠진 경우를 봤더니 한 분기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빼고 다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두 분기 이후에는 다 올랐고 이제 네 분기 이후에는 다 올랐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통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락 이후에는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주간 5% 이상 연속적으로 빠진 다음에 통계인데 이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한 달, 세 달, 6개월, 12개월 단위로 봤을 때 이제 각각의 어떤 데이터들이 나온 건데 일단 급락 이후에는 증시가 이제 기술적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데이터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사례수가 많지가 않아서 이게 이제 뭐 이게 한 20개 정도 되면은 이제 의미 있는 통계가 되는데 뭐 사례수가 전부 다 10개가 안 되는 거라서 이걸 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힘든데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시장 반등에는 이런 정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일단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 이제 그렇게 있는 건데 이제 기술적 반등까지는 기술적 반등도 지금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 2,500 갈 거냐, 여기까지가 끝이냐 결정되는 요인 삼성전자, 국제유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